도시는 늘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차들이 오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노점상에서 들려오는 호객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하루의 소음을 만들었다. 그 속에서 그녀에게 하루란 특별할 것도 없는, 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작은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아들을 깨끗이 씻겨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그녀의 아들은 10살,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고 호기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쏟아내듯 이야기하는 게 하루의 낙이었고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곤을 잊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여느 때처럼 아들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3시가 지나도 인기척이 없었고 4시가 되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축구를 하느라 늦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5시가 되었을 때 그녀는 거리를 나섰다. 아이가 다니던 길, 친구들과 놀던 골목, 학교 운동장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들의 모습은 없었다. 해가 지고 거리가 어두워지자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평소엔 바쁘게만 느껴지던 도시의 소음이 그날따라 더욱 차갑게 들렸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들이에요.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특별히 이상한 낌새는 없었는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경찰의 표정에서 큰 기대를 찾을 수 없었다. 도시에서는 아이가 잠시 가출하는 경우도 흔했고 친구 집에 머물다 늦게 돌아오는 일도 잦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달랐다. 그녀는 알았다. 아들은 그렇게 집을 떠날 아이가 아니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아이였다. 그날따라 웃으며 엄마, 오늘은 꼭 숙제 먼저 할 거야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둠만 보였다. 매 분마다 초조함은 커졌고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러도 메아리만 돌아왔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뚜렷한 단서를 주지 못했다. 친구 집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학교 끝나고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못 봤어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현관문 앞에 앉아 아이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계 바늘이 자정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길목을 지켜야 한다고. 어쩌면 아이는 길을 잃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혹은 누군가 데리고 있다가 풀어줄지도 모른다.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목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코트 하나를 걸치고 길로 나섰다. 도시의 밤은 더 차갑게 변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건넜던 횡단보도 앞,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길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나 달려올까봐, 혹시라도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릴까봐 그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 해가 다시 떠올랐다. 차들이 다시 도로를 메웠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대로였다. 누군가는 이상하게 바라봤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길로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했다. 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그 자리에 섰다.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울렸다.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아들이 집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진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시작은 바로 그날, 아들을 잃은 날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사라진 날 이후로 매일 같은 자리에 섰다. 횡단보도의 신호등 불빛이 바뀌는 그 순간마다 아들이 뛰어오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빨간불이 켜지면 아들이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엄마 아직 아니야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고 초록불이 켜지면 작은 발걸음으로 그녀의 품에 달려들던 순간이 다시 살아났다. 그 기억은 잔인하게도 그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하는 힘이 되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와 건널목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길을 잃지 않아. 그렇게 그녀는 매일 아침 그곳에 나와 서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출근길의 회사원들은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을 보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노점상 할머니는 가끔 빵 한 조각을 건네며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미소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아직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라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경찰도 어느 순간 수색을 중단했고 실종 사건 파일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갔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낡은 우산을 들고 바람이 불면 두꺼운 스카프를 두르고 태양이 이글거려도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길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곳이 집이고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며 조용히 음식을 놓고 가거나 격려의 말을 건넸다. 또 다른 쪽은 고개를 저으며 허망한 기다림이라고 수군거렸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의 웃음소리가 선명했고 그 소리를 따라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야 할 이유였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삶은 텅 비어버리고 말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미친 기다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보았다.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그녀를 바라보며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더 꽉 안아주었다.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히 아들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었다. 아이를 잃은 상실과 끝없는 기다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파문을 남겼다.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신호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때로는 경찰차가 지나가 멈춰 서기도 했고 어떤 기자가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왜 계속 같은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카메라를 내렸다. 그 대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이제 사실상 텅 비어 있었다. 부엌에는 먼지가 쌓였고 아이의 방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숙제 공책이 열려 있었고
연필이 덜 깎인 채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곰 인형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방 문을 닫지 않았다. 아이가 언제 돌아와도 그대로 있어야 하니까. 그 믿음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도시는 늘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달력의 날짜는 계속 넘어갔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에 길목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묵묵히 견디며 밤에는 신호등 불빛 아래서 끝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바라며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빛에서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그 사이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봄이 오면 꽃잎이 횡단보도에 흩날렸고 여름이 되면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져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가을이면 낙엽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겨울이면 눈발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시선은 늘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목, 그곳에서만 그녀는 숨을 쉬는 듯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나중에는 안타까움으로, 결국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기다림은 이제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선 신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갔다. 손등은 메말라 있었고 옷은 해마다 낡아갔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들을 찾는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신호등 앞에서 길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풍경처럼 자리 잡았다. 출근길에 회사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학생들은 지나가며 간식이나 음료를 놓고 갔다. 가끔은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오늘도 기다리시나요? 라고 묻곤 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네, 제 아들을 기다려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경찰은 사건을 잊은 듯 보였지만 몇몇 젊은 형사들은 여전히 그녀를 도왔다. 새로운 단서가 없을 때에도 가끔 들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내 아들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이어주는 끈과 같았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길목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누구나 그 자리를 지나가면 그녀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이는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 그녀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조차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진을 찍어갔고 온라인에 퍼진 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 어머니가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인류의 공통된 감정을 건드렸다. 그러나 그녀에게 세월은 여전히 잔인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때로는 비바람 속에서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무너질 수 없어. 내가 여기 없는 순간에 아들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 내가 버텨야 아이가 돌아올 수 있어. 그 다짐은 세월의 무게보다 강했다.
이제 그녀의 기다림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돌아보며 자신의 아이를 껴안았고, 어떤 이는 멀어진 부모님을 찾아가 손을 잡았다. 그녀의 끈질긴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울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속으로는 알았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기다림은 어느새 도시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신호등 앞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고, 출근길의 회사원, 장을 보러 나온 주부,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 모두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기다림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기자들은 그녀의 사연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신문에는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한 여인의 슬픔을 넘어 세상이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무게를 보여주었다.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기다림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와 그녀를 만나고 가는 이들이 늘어났고, 어떤 이들은 작은 꽃다발을 두고 갔으며, 또 어떤 이들은 손에 쥔 음식을 건네며 힘내세요라고 말하고 갔다. 처음에는 혼자였던 자리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삶의 무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떠올렸고,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겹쳐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아들을 향한 기다림으로 반짝였고, 손에는 아들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사진 속 환한 미소는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았고, 그녀는 그 얼굴을 매일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부디 무사히 돌아와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 어느 겨울, 폭설이 쏟아진 날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날 그녀는 눈발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들을 기다리는 게 제일 따뜻하거든요. 그 말은 그대로 기사 제목이 되어 도시를 울렸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기다림을 더 이상 끝없는 슬픔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도시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그녀의 모습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한 어머니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모두에게 가족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존재, 삶의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갔지만 그녀가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늘 멈춰 있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도 끝까지 지켜야지. 그녀의 기다림은 어느새 개인의 아픔을 넘어 모두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길었다. 주변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각자의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들이 사라진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길목을 지켰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기다림 그 자체였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눈가는 깊게 패였고 어깨는 조금 더 굽었으며 걸음은 느려졌지만 신호등 불빛이 바뀔 때마다 여전히 눈빛은 살아났다. 초록불이 켜지면 아들이 뛰어오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고 그 환영은 매일같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느 날 마을 신문에 실린 그녀의 이야기가 다시 국제 언론에 소개되었다.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사라진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울렸다.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이 어머니를 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끝없는 기다림은 기적을 만든다. 혹시라도 아들이 이 기사를 본다면 꼭 돌아오기를.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곁을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어떤 이들은 무언의 기도로 함께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고 그녀의 기다림은 도시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기다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평범한 오후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낯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30이 간 넘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 앞에서 멈춰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예요.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목소리, 그리고 얼굴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흔적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다. 정말 내 아들이 맞니? 10년 동안 나는 이 자리에서 널 기다렸단다.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라졌던 세월 동안 겪은 고통과 방황을 말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돌아왔고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신호등 앞에서 뜨겁게 부둥켜 안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기다림이 만든 기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버전의 결말도 존재한다. 어떤 날에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신호등 앞에 섰고 세월은 더 흘러갔다. 머리카락은 모두 휘어지고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도시의 등불이라고 불렀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녀의 기다림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고 가족을 잃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모습은 세상이 각박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다. 기다림이 기적을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믿게 되었고 그녀가 끝까지 서 있었기에 세상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잔인했지만 그 기다림의 끝은 두 가지 모두였다. 어떤 이는 기적 같은 재회를 믿었고 또 다른 이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모두가 인정했다. 어머니의 기다림은 이미 기적이었다. 그것은 아들이 돌아왔든 돌아오지 않았든 상관없이 세상을 울린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